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자꾸 국내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 하느냐? 뭐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아이 뭐 지금 이게 뭐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PBR이 어떻고 PER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IMF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장기 차트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다. 이 겪은 부분들을 놓고 보실 때 무엇을 겪었나, 우리가 요 하락 최저를 찍었던 이때가 언제? 이 IMF 대한민국이 털리던 때, 국가 부도의 날. 그러고 난 뒤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디 200주선까지 갔다 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 어디까지 200월선이에요. 200주가 아니고 200월선. 여기 보라색이 200월선입니다. 200월선 터치 한번 하셨고, 그러고는 여기도 200월선을 터치 뚫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지금 코로나 때 폭락이 어마어마했다. 장기 차트로 보면은 뭐 그런 거고, 이번이 지금 코로나만큼 심하냐? 요것과 요것을 보면은 코로나만큼 심한 게 맞아요. 다만 205월선 이제 엄청나게 긴 이평선 기준으로는 거기까지 안 갔다라는 거거든. 요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뭐 여전히 밑에 열려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차트의 바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어디 지금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120월선을 바라보고 있어요. 100월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를 찍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럼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무엇을 체크를 하셔야 되느냐?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니면은 우리 중간에 뭐 리만 브러더스도 있고요. 리만 2008년이고 IMF도 있고요. 그리고는 코로나 때도 있고요. 그리고는 중간에 요런 저점들, 조그만한 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저점들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여기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버블이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꿈도 먹고 살았고, 그다음 유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다라는 평가를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뭘 바라봐야 되느냐, 어디까지 빠질 건가, 어디서 우리가 사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만 빠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니까 오히려 여의도 형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PBR이 중요하다, PER이 중요하다. 근데 요것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을 좀 잡아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점에서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PB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BR이라는 거는 자산 가치, 그리고는 시가총액, 요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1보다 작으면 뭐냐 그러면은, 아니 모든 기업을 처분하면은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온다. 말 그대로 장부 가치보다 지금 낮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PBR이 1이 얼마? 뭐 2600이었니 뭐 2700이었니 이런 얘기하고, 지금 PBR이 1보다 뭐 떨어지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셔야 되느냐? 그럼 PBR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냐? 구시대 지표다. 옛날에야 이게 시가총액이 뭐 이렇게 뭐 몇백억 몇천억 할 때는 아니 뭐 M&A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고려를 하고 감안하라고 이랬을 때 PBR이 1배는 안 깼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럼 그 정도면 매수할 만하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IMF 때의 PBR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PBR이 나오고요. 코로나 때 PBR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삼전 기준으로 PBR이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냐? 2016년도입니다. 엥? 이게 2008년 금융위기도 아니고 코로나 폭락 때도 아니고 IMF 때도 아닌 PBR 기준으로 제일 낮았을 때가, IMF라는 잘 모르겠다. 지난 10몇 년간의 데이터니까. 거기에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PBR이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냐? 2016년도예요. 코로나 때 아닙니다. 그리고는 우리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아닙니다. 쭉쭉쭉쭉 폭락이 왔을 때 이때가 제일 낮았다고. 이때가 0.8 얼마였거든요. 0.8 끼니 많이 이런 얘기 나오다가 다시 뭐 반등을 주고 이랬는데, 삼성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PBR이, 그치, 미국에서는 PBR 1 근처면은 기업 사냥꾼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국 내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서로서로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대주주 위치에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누굴 보내냐? 이사회를 보내죠. 이사회에 이사진들을 꾸립니다. 그리고는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경영에 참여를 못하지. 왜 못하는데? 우호 지분이다, 대주주 지분이다 이런 걸 놓고 보실 때 우리나라에서는 PBR을 볼 필요가 없는 게, 말 그대로 장부가치 기준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이사회가 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한다, 그거 거기 못 들어가. 우리는 재벌 문화인데 마인드 자체가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뭐 이렇게 뭐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PBR이 뭐가 중요해? 빼면 빼는 거지. 지금도 중요한 게 뭔데? 신용잔고가 얼마냐? 그리고는 매수 매도 호가가 어떻게 얼마나 단단하냐? 투자 심리가 얼마나 좋냐? 그리고는 환율 어디 가냐? 이게 지금 제일 큰 영향이잖아. 그리고 여기 베이스로 바닥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래서 실적이 얼마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 관점에서 지금 다들 그럽니다. 과거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PBR이 얼마였고요. 과거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PER이 얼마였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실적 베이스로 투심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이거거든. 환율도 지금 1,300원입니다. 떨어져가지고 1,280원대인데, 그럼 뭐합니까? 여전히 1,280원
1980원이라 그러면 IMF 때 아니면은 저 뭐냐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니면 코로나 때 고점보다 좀 높은데 환율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지 뭐 다른 게 있냐. 그리고 저점이나 혹은 반등했을 때 혹은 평균치를 보일 수 있는 말 그대로 대세 상승의 요 평균치를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건 실적이란 소리거든. 실적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장,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에 평균치를 맞춰놓고는 올랐다 빠졌다 이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PER 관점에서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내 기준으로 PRX 들어가시면 PER이 8배, 9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 PER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리는 포워드 PER. 요게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분명히 컨센서스라는 게 나와 있고 지금 뭐 현재 PER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구간 어디냐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구간이거든. 왜 그러느냐? 지금 실제로 올해 초부터 계속 나오는 거는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의 하향 조정, 실적의 하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지금 하향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현금 보유 좀 더 보수적인 배당 많이 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줄어든다는 것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배팅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순이익 EPS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향후 평가 가치가 더 낮아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 저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언제 7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빅테크 실적과 IR을 지켜보고 난 뒤에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2분기가 바닥이냐 3분기가 바닥이냐 요 때가 언제가 될 거냐라는 거지. 그러면은 요 어떻게 보면은 뭐 2분기가 바닥이라 그러면 바닥이야 그러고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3분기가 바닥이냐 4분기가 바닥이냐 우리가 지금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더 깊어졌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적 추정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뉴스를 들어서 아실 거고 실적 추정치 감소가 2분기에 국한될 것이냐 그리고는 여기서 나오는 3분기의 가이던스 제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빡세게 제시를 해요. 이미 1분기 때부터 애플도 얘기를 했죠. 우리 2분기 때 뭐 때문에 상하이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얼마 10조 정도 매출에 좀 손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관점에서 애플이 뭐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대로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락의 출발이었거든요. 그러고는 전쟁 터지고 뭐 인플레이니 금리 인상이니 계속 내려꽂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애플이 또 한 번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빅테크들이 또 한 번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는 실적이 나왔을 때 뭐가 중요하냐?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이크론 이번 주 목요일날 실적 나오죠. 그러고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너네 3분기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잘 때려 맞추는 게 누구의 능력? CEO의 능력이거든요. CEO의 능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황을 읽으면서 본인들의 사업 구도를 보면서 뭐 거래처 이런 걸 관리를 하면서 야 우리 다음 분기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맞춰줘야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가 바닥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투자자들한테 재신임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다시 얘기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CEO가 어떤 방식 이사회가 어떤 방식 주주들이 이사를 뽑죠. 이 이사들이 모여서 대표이사를 뽑습니다. 이 사람이 CEO잖아. 그리고는 이 CEO의 연임을 누가 결정할 수 있냐? 주주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랑은 근본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무엇을 잘하려고 하냐?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주주환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가이던스 제시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걸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CEO가 어떠느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들이 CEO를 믿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는 이 CEO가 일을 잘 못하면 투자 철회하는 거지. 워렌 버핏이 제일 잘하는 그거잖아요. 너네 내 아무 간섭 안 할게. 회사 잘 굴려. 대신에 네가 족같이 하면은 돈 뺀다. 아니 돈 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한마디지. 잘하면 내가 니한테 돈 맡기는 거고 잘 못하면 내가 뭐 다른 회사에 뭐 투자하는 거고.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미국식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본식이지 재벌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관점에서 지금 뭐냐? 포워드 PER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S&P 500을 연말 기준으로 얼마를 보고 있냐? 작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얼마? 5,200을 보다가 지금 이게 얼마를 보냐? 한 4,000에서 4,500 사이를 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무슨 소리냐? EPS가 그만큼 빠질 거라고. 주당 순이익이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관점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안 온다면 뭐 이렇게 금리가 얼마가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보실 때 한국 역시도 지금 2분기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의 PER을 볼 게 아니고 무엇을 보셔야 되냐? 포워드 PER을 보시면서 이걸 보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점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과연 우리나라가 지난 한 주, 이 지난 1주 동안 2분기 실적만 얼마? 2%가 빠졌어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만. 자, 그럼 이게 2분기가 바닥이냐? 아니면 3분기도 또 빠지냐? 4분기도 빠지냐? 그러면 그 관점에서 이렇게 빠졌을 때
주가는 어디로 갈 거냐 라는 거를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투자를 할 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거 맞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 이런 거보다는 요 관점에서 실적이 과연 2분기 실적이 잘 못 나온다 그러면은 진짜 한 번 더 때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반도체가 됐든 2차전지가 됐든 한 번 더 때리고 갈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지난 제가 주말 금요일날 도대체 지난주에 그렇게 빠졌는데 양봉 세운 기업이 뭐냐 라고 보셨을 때 뭐 NC가 됐든 크래프톤이 됐든 아니면 뭐 제일제당이 됐든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리면서 얘네들은 왜 지금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냐 라는 관점에서는 얘들은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안 빠졌다, 2분기 실적이 괜찮다. 실제로 지금 2분기 실적 가이던스에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전반적으로는 영업이익이 2%가 빠졌지만 2분기 예상치가 그 관점에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는 보고서가 레포트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친구들은 무엇이냐, 이런 친구들이죠. 2분기 실적 추정치 혹은 올해 실적 추정치가 증가하는 친구들. 제가 그래서 심택에 대해 가지고 심택이 나쁘지 않다, LX세미콘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LX세미콘이 제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또 뭐 있냐, LX세미콘이가 실적이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이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고, 제가 올 초에 1분기 때 LX세미콘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EPS가 원래 추정치가 얼마였냐, 19,000원 2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23,000원까지 10% 얘네들이 반등이 빠를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EPS가 자꾸 올라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은 절대 손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 얘네들이 반등을 제일 먼저 줄 거니까. 지금 기관 외국인들 보면 외국인 계속 사잖아.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이 지금 지난주만 하더라도 1조를 집어던졌다 그랬는데,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이 계속 산 종목이 있다니까. 1조를 집어던졌다 그래서 전부 다 1조를 판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얘는 몇천억 사고 얘는 뭐 몇천억 더 팔고 이러면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애들은 오히려 떨어질 때도 왜 사네? 왜 사냐?를 보셔야죠. 그게 지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버티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2분기 실적 추정치, 그러니까 분기 실적도 중요하고 연 실적도 중요한데, 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단기 반등에서 더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라기보다는 지금 급락에 있어서 이걸 반등이라고 봐야 되냐, 아니면 정상화라고 봐야 되냐, 저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지수가 부러지면서 다 부러지고 난 뒤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워렌 버핏 형이 아침에 제가 전달드렸다시피 다 그랬잖아. 모두가 지금 물에 찰랑찰랑 해가지고 수영을 하고 있어. 수영을 찰랑찰랑 하고 있는데, 요 상황에서 물이 싹 빠지면은 누구는 여기다가 그 요렇게 옷을 입고 있을 거야. 누구는 뭡니까? 누구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계속 떨어지는 친구고요. 얘는 뭐냐? 얘는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친구. 근데 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 그게 숫자다.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숫자 있는 포트폴리오, 숫자 있는 기업들을 들고 있는 분들은 물이 빠져도 결국에는 주가가 지수로 내려꽂는 이 상황에서 반등하는 친구들, 요 친구들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먼저 올라가도 상관없어. 결국 올라가는 친구들이 중요할 텐데, 이 친구들은 결국 숫자가 중요한 거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더 보셔야 되는 거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실적이 추정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얘네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PBR에 보니 PER에 보니 여의도에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뭐 거기 소속은 아니니까, 제가 한국경제는 나가도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그 주식을 계속 관조하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형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게요. 유튜브에 나오고, 그리고는 매일매일 방송을 한단 말이죠. 저도 매일매일 방송을 하다 보면은 같은 종목에서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지금 그런 형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크게 돌릴 수 있을 만한 뉴스라도 나와주면은 요거를 중심으로 이게 뭐 크게 어떠니 저쩌니 이런 얘기 할 텐데, 지금 다들 뭐 합니까? 주가가 계속 으짜짜 이러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할 말이 없어. 그럼 이러면 뭐 합니까? 저도 뭐 이러면은 난 뭐 이건 살만하지, 또 빠졌네, 더 살만하지, 또 빠졌어? 어이씨, 또 빠졌냐, 술 먹방이나 할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이게 지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럼 바닥이 어딜까? 그러면은 전 바닥은 그 전 바닥에서 PBR은 도대체 얼마나 됐고, 그 PER은 얼마나 됐고, PSR은 도대체 얼마나 됐으며, 전바닥의 배당은 도대체 얼마나 됐냐. 야,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보자. 할 말 없는 장이야. 지금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라도 찾고 이거 어디까지 갑니다 이런 얘기라도 하면 되지. 기분 좋은 얘기는 100번 들어도 좋아. 더 빠진다는 얘기는 100번 들어도 진짜 빡쳐. 아니, 2번만 들어도, 한 번만 들어도 빡쳐.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뭐 하는 겁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PBR을 보고 PER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뭐 얼마가 바닥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언제가 바닥이냐, 다른 건 모르겠고 7월 FOMC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다른 건 모르겠고 환율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다른 건 모르겠고 신용이 얼마나 터지느냐, 저는 신용 15조 봅니다. 애매하게 그냥 뭐 10조 중반대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15조 봐요. 이 정도는 터져야 기관형들 들어올 것 같아. 기관형들 지금 안 들어오는 이유 하나거든. 신용이 너무 많다,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하니까 계속
조져야지 빠져야지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빠져도 안 사는 거거든. 올해 1월부터 계속 내 얘기 나왔던 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무슨 얘기했냐, 신용이 안 터지는데 반등을 주네요, 신용이 안 터지는데 오르네요, 신용이 안 터졌네요.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기관이라고. 그 이분들은 뭐합니까? 지금 신용의 잔액 자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지수가 올라도 이게 신용 많이 낀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은 신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물론 신용이 예전처럼 5조 뭐 10조 원 더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몰라요. 10조 중반대까지는 빠져요. 지금 19조 정도에서 아마 내일 되면은 나올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얼마나 터졌는지. 뭐 그게 나올 텐데 대충 지금 한 18조 17조 정도 와 있다 그러면은 반등각도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 부분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PBR, PER 이런 것들. PBR, PER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지금은 기관들도 다 처물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 그거지. 기관이 처물려 있는 시장에서 오늘 제가 진짜 그 강한국 작가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꼭 형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국 대세 상승장에서 돈을 먹고 그거를 안 잃어버리고 유지하고 다음 대세 상승장에서 또 올리는 요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나중 되면 찐부자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많이 드신 분도 계실 거고 많이 못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첨언하겠습니다. 1년에 20%는 가능합니다. 우량주 매매로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요 20%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거를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2020년도에는 40% 했고요. 작년도에는 20% 하긴 했잖아. 근데 그 전에도 보면은 대충 15에서 한 25% 왔다 갔다 해요. 1년에.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올해는 진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저도 뭐 이렇게 뭐 대응을 잘했다고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저는 그나마 작년부터 뭐 했냐, 은행 사고 대형주 사고 통신주 사고. 제가 지금 자이만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안 부러지는데, 자이가 문제긴 한데 진짜 자이가 올해는 너무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니 해마다 하나씩 있어. 재작년에는 저 에코 있고 작년에는 그 자이 있고 올해는 작년에는 그 콜마비 있고 꼭 한 놈씩이 이게 매년 이 사고를 이놈들이 사고를 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아니 1년에 한 놈씩 꼭 사고를 쳐요. 아 슈발 진짜 빡치죠? 예. 아니 솔직히 제가 방송에서 말한 종목들 대부분 뭐 바닥이니 아니면은 뭐 이 정도면 괜찮니 해가지고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작년에 한샘이나 아니면은 뭐 오히려 저 뭐냐 휴젤, 한샘이나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분할 매수하고 있어가지고 평단이 별로 안 나빠. 한샘이나 휴젤 계속 평단 관리가 아니고 어차피 대량으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얘네들은 근데 나름 대량으로 들어가서 지금 처물려 있으니까 답이 안 나와. 얘들은 나름 비중이 있거든. 답이 안 나와. 얘네들은 그냥 없는 돈이야 지금. 크래프톤도 뭐 대충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안 나니까 크래프톤도 뭐 괜찮은데 얘네들은 답이 안 나온다 진짜. 아이 슈발 예. 뭐 그러고 있어요. 얘네들 때문에 저도 지금 얘네들이 제일 골치야. 아니 코로나 이전에 솔직히 처물려 있던 거, 코로나 이후에 급등장해서 다 익절했거든. 그 전에 처물려 있던 것들 또 이렇게 또 생기네. 꼭 언젠가는 탈출해서 형들한테 그래 존버는 승리한다 보여드릴 거거든. 얘는 상패는 안 당하니까 존버는 승리한다 보여드릴 텐데 피눈물이 난다. 어쨌든 우리는 목표가 뭐다? 연 20%.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연 20% 하시려면은 지금 탈출하시면, 지금 도망치시면은 연 20% 못 하십니다. 그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PBR, PER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실적, 숫자다라는 거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